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 미국 진출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미국 진출했다는 거는 미국 시장 FDA 승인 떨어지고 그 진출하는 게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시장을 뚫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도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손쉽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종목도 있어요. 결국 나중에 수익률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이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강남이 비싸 보이지만 결국 강남이 제일 많이 집값 올라가듯이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2만 명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인생 주식 소개받기 전에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알짜 주식 제가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화면 보면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셔가지고요, 18,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이제 잘 달아주시고 그러시던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번씩 꼭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를 고려해봐도 될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 지금 여전히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건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일본 니케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증시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속도가 다시 낮아지겠다. 원래 이제 B컷을 하면서 한 방에 2단계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이 단행했는데 뭐 이번에 또 추가로 인하를 하겠지? 또 B컷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고용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고 한번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B컷을 하면서 시장이 뭐 바로 이제 즉각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반영이 과거에는 좀 차츰차츰 되는 흐름이었다면 요즘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미국 자체도 반응이 좀 빨리 오고 있다. 미국이 뭐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거 완전 노랜딩이다. 더 나아가서 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감이 생기고 시장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렇게 빨리는 안 내려가고 좀 천천히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악재로서 시장에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유가가 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증시도 좀 침체되거나 좀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실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간밤에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좀 뭐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좀 특이점이라면은 원래 이제 항생이라든지 홍콩이 정말 신나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연휴 때문에 휴장을 하고 있었던 중화권 증시, 중국 증시가 이제 다시 개장을 하면서 상해종합이 완전 갭으로 띄우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 개장하다 보니까 중국이 휴장하면서 그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던 홍콩이나 항생 증시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가서 상해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해라든지 뭐 심천 이런 쪽은 뭐 엄청나게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홍콩이나 항생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이제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이게 지금 유가가 최근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9월 달까지 이거를 조금 이제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중화권에서 계속 전쟁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가, 거기까지도 저는 좀 음모론적인 생각인데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게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다 보니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50원 근처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환율이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주변국들로 돈이 흘러들어가면서 유가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까지 안정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서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강달러로 가고 전쟁 이슈 터지고 유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로도 이제 시장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바로 이제 B컷을 단행했던 것만큼 직전처럼 미국이 빨리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한 단계나 혹은 동결하다가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인하하던 걸 다시 인상 기조로 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분야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성장을 한 국가잖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 조선이나 중공업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도 제조업 쪽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을 진행한 국가입니다. 근데 나라라는 게 이제 발전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이제 혁신 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의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쪽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제조업 쪽으로 가장 유명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솔직히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애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빨리 갈아타라고 말씀드렸어요. SK하이닉스 쪽으로 만약에 반도체 여러분들 보신다면 왜냐면 이제 HBM에서 SK하이닉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뒤처진 순간 그때부터 빨리 갈아탔어야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올라가겠죠. 근데 아마 이제는 패권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올라도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떨어져도 SK하이닉스가 덜 떨어질 겁니다. 안정성이나 나중에 올라가는 것도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매수 수요가 있는 종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전자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삼성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황제주에 등극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반도체 쪽만 봤다라고 하면 지금 CDMO 우리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결국 이제 미중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그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배척하는 구조. 그럼 이제 미중무역 전쟁의 이 연장선상에서 생물보안법이 있는 것인데 이게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에 그렇게 숫자로 찍히는 건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방향성이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좀 딜레이는 있을지 몰라도 미중무역 전쟁으로 생물보안법 그리고 그 중국의 제약바이오 생산을 책임지고 있었던 CDMO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지금 100만 원 황제주 등극한 다음에 바로 110만 원 뚫고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100만 원으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여전히 저는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생산에 있어서는 꽉 잡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젠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엔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CDMO 생산에 있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겁니다. 사실 SK도
SK도 뭐 있기야 하겠지만 SK 계열사에서 제가 SK 바이오팜도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라오려면 많이 저는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만큼 성장하고 올라서고 혁신을 가져가고 이럴 만한 그런 좀 경쟁이 될 만한 걸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차라리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리가켄바이오나. 특히 저는 차라리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훨씬 더 경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급으로 성장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지 아직은 SK바이오팜이 그 정도로 올라설 정도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제가 항상 좋게 말씀드리지만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좀 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역시 SK 하이닉스가 가장 혁신을 보여줬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냐?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전히 한참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HK이노엔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제 SK바이오팜이나 HK이노엔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선취매 가능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뭐 HK이노엔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정고점 조금 뚫은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제 HK이노엔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가 4만원 초반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5만원 초반이니까 좀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8만원 가고 이래야죠. 18만원 10만원 가야지. 그러면 이제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컨센이라든지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봐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SK바이오팜이 물론 이제 훨씬 높지만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가면 SK바이오팜이 정말 성장 메리트가 높다고 봐요. 뭐 저평가 매력도는 좀 더 낮을진 몰라도. 그래서 SK바이오팜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HK이노엔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은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2배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40조에서 50조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70조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조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고 거의 뭐 100조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은 근 70조, 뭐 5, 60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아직 올라갈 만한 그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알테오젠 제가 1월 4일 영상에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테오젠만큼 더 올라갈지는 조금 의심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만큼 확신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특히 유한양행은 리가켄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 진출까지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씬에 있어서 미국 진출이라는 게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미국 진출했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 FDA 승인 떨어지고 그 진출하는 게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시장을 뚫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도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손쉽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제가 SK바이오팜을 말씀드릴 때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얘기하는 것도 미국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녹십자도 제가 알리글로 미국 진출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물론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고 SK하이닉스랑 HK이노엔을 가장 좋게 보고 녹십자는 조금 후순이다. 왜냐면은 월봉상 여기 저항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항 맞을 가능성이 있고 뒤늦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진율도 솔직히 HK이노엔 특히 SK바이오팜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후순위로 말씀드린 거지. 이제 알리글로 미국 진출한 것만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진출 파급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더 나아가서 제가 의료 뷰티로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미국 진출을 한 이후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휴젤은 이미 3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했죠. 뭐 북미나 유럽, 아시아 다 진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진율이 뭐 일단 수요 자체도 엄청나고 뭐 40%대, 30%대로 갈 걸로 예상이 되죠. 제가 이제 파마리서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파마리서치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진출이 가장 키란 말이에요. 미국 진출하면 얘는 난리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캐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리주란 콘주란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부스팅 제품으로. 그래서 파마리서치나 이제 휴젤 같은 종목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더 간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파마리서치라든지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도. 그럼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좀 좋겠느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 HK이노엔을 필두로 이쪽에 이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저는 이제 알테오젠을 그 다음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걸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3순위로 저는 이제 파마리서치와 휴젤, 의료뷰티,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로 추세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비중으로 담아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휴언스 글로벌이나 휴메딕스도 담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씬을 이끌어가는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그냥 이 안에서 놀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은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들도 많고, 뭐 솔직히 리가켄바이오 말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랑 같이 또 올라갈 만한 플랫폼 바이오 종목,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좋은 종목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이제 ST팜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물론 있단 말이에요.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바이오랑 같이 플랫폼 바이오 기업으로 묶이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같이 묶이는 뭐 ST팜, CDMO 수혜받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미국 진출 충분히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내가 CDMO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그러면 ST팜을 좀 더 거기다 같이 껴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이 플랫폼 좀 더 난 리스크를 감내해도 좀 더 폭발적인 수익률, 진짜 기대감으로 가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를 같이 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틀로 봤을 때는 ST팜보다는 삼바가 대장이고 ABL 바이오보다는 리가캠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씬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씬을 주도해 나가는 거는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제약바이오씬을 저는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을 가장 대표적인 비중을 좀 많이 담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은 말씀드렸듯이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알테오젠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테오젠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기에는 매서운 자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고. 그래서 삼바, SK바이오팜, HK이노엔을 중심으로 이제 매집을 하거나 매수를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로서 뭐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파마, 리서치, 휴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가 또 이제 굳이 나눠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알테오젠보다도 유한양행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휴젤을 우선순위로 놓고 싶어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그 다음에 리가캠, 요 정도 이제 저는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순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HK이노엔,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휴젤, 파마리서치, 리가, 이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1순위로 이거부터 담고, 나는 더 담고 싶다 하면 이제 요걸 담고, 더 담고 싶다 하면 이걸 담고, 더 담고 싶다 하면 이걸 담고, 이런 식으로 종목은 이제 내 취향에 맞게 개수를 늘려나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지금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이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은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더 담는다 하더라도 좀 소액으로 담는다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담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안 좋을 것 같다. 결국 이제 삼바, SK바이오팜, HK이노엔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녹십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녹십자는 어느 정도 급에다가 같이 놓으면 좋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솔직히 휴젤은 이 급에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유한양행 요 선에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요 급에다가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십자 정도 여기다 이제 같이 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요. 나는 리스크 있는 매매를 싫어해. 그러면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을 하는 게 아니고 휴젤, 파마리서치, 녹십자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안정성을 좀 원한다라고 하면 ST팜도 좋은 이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CDMO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제약바이오신에서 있어서는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고, ABL 바이오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리가캠이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여전히 간다 하면 리가캠이 더 많이 가지, 이미 오리온이라는 그 든든한 뒷배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리가캠의 이제 확장성 자체가 말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리스크가 좀 있겠죠. 유한양행이 좀 더 안전하고, 저는 알테오젠이랑 이제 유한양행 그 다음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종목도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바라보듯이 보면 안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거 이제 무서우면 아마 이제 셀트리온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쁜 선택 아닙니다. 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저는 여전히 너무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진짜 기대감만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돈 벌거나 뭐 혁신 일어나거나 이런 기업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그걸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뭐 진펜트라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말고도 지금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펜트라에만 저는 너무 좀 국한돼서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도 솔직히 선취매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마 가면 삼바가 더 갈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뭘 찍냐라고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가격 볼 때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 심적으로 안정이 오는 종목은 맞지만 결국 나중에 수익률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높아 보이더라도 삼바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강남이 비싸 보이지만 결국 강남이 제일 많이 집값 올라가듯이 삼바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선취매를 보면 차라리 SK바이오팜을 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진율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너무 높고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40%대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40%대로 가는 제약바이오가 뭐가 있어요? 뷰티 쪽으로 가면 이제 휴젤이 40%대를 넘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휴젤이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이 수요 자체가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휴젤,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은 진짜 탑픽으로 보셔야 돼요. 휴젤은 제가 의료 뷰티로 조금 빼놔서 그렇지 지금 뭐 그냥 종목 대 종목으로 막 이제 좀 대결 구도를 펼친다라고 하면 절대 안 꼴립니다.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는 지속적인 장기 우상향을 추종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급격하게 안 오른다라고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신고가 쓰면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이번에 비만 치료제까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위고비가 출시되면서부터 비만 치료제는 진짜거든요. 결국 급격하게 살을 빼면서 살이 처지기 때문에 이 톡신, 보톡스, 그다음에 뭐 리프팅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한다면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 특히 마진율 측면에서 이제 휴젤이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파마리서치는 이제 미국 진출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이제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파마리서치 아직까지 않은 보물상자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ST팜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자면 ST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때요? 안정적이죠. 주가가 훨씬 더 이제 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자리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렇게 막 신고가 뚫고 올라간 종목이 아니잖아요.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인 거지 ST팜은. 그래서 솔직히 내가 좀 선취매를 좋아하고 안정감 있는 차트를 좋아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ST팜을 고르는 게 맞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 삼바가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안정적인 자리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또 있고 그런 신고가를 뚫고 가는 대장주를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고 대장주를 좋아하면 삼바를 고려하는 거고 하지만 뭐가 됐건 저는 둘 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리는 소개해드린 종목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제약바이오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를 고려하시면 이 안에서 취사 선택해서 고르세요.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1순위에서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 고점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삼바? 그럼 SK바이오팜, HK이노엔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진율 SK바이오팜 엄청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게 되면 지금 마진율이 얘 30%까지 가요. 이 우량주가 70조가 넘어가는 게 마진율이 엄청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바이오팜, 삼바 둘 중에 이제 여기서도 굳이 또 우열을 나누자면 저는 SK바이오팜이랑 삼바가 이제 대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SK이노인 이렇게 뭐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솔직히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은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걔네도 간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종목들도 좋은데 그 종목보다는 이게 그거를 살 바엔 이게 더 낫지 않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좋은데 그거 살 바엔 그냥 SK바이오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니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왜 사? SK하이닉스를 사야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성전자 주주분들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 논리가 그래요. 수급도 그렇고요. 실제로 지금 경쟁 구도도 그래요. 앞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우선순위를 개념으로 1순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매매 스타일은 이런 신고가 쓰는 거 말고 선취매니까 여기서 골라야지. 마진율 더 높은 거 골라야지. 뭐 혹은 여기서는 뭐 유한양행 같은 우량주를 나는 골라야지. 혹은 뭐 의료뷰티를 골라야지. 아니면은 여기서 SK바이오팜을 골랐으니까 여기선 CDMO 2순위에서는 ST팜을 골라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다가 이렇게 종목을 이제 몇 개씩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도 내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간다고 보는데 성향의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1순위를 아무것도 안 고르고 막 2, 3, 4순위에서 혹은 4순위에서만 고르고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살 거면 1순위 안에서 일단 최소 하나는 픽하고 그 다음 다른 거를 픽하고 비중도 1순위가 제일 높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근데 저의 기준이고 저의 투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의 견해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우선순위, 마음속 제약바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고 투자에 봄직한 종목만 골라서 순위를 매겨드렸습니다. 솔직히 셀트리온 한미약품 없어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삼성전자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좋습니다. 좀 올라갈 거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 살 바에는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응원 댓글로 보답해 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장인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